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라이트랩 컨트롤링 라이트 소스스 인 이미지스 위드 디퓨전 모델스라는 작년 이제 시그래프에 구글이 게재한 논문입니다. 이제 먼저 간략하게 이 논문이 뭘 하고자 하는지 소개를 하자면 저희 이 단일 이미지 내에서 이 비지블 라이트 소스를 이제 컬러랑 이제 앰비언트, 인텐시티, 이제 후에 설명한 톤 매핑까지 컨트롤하는 게 목표인 논문입니다. 단순히 리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지블 라이트 소스를 이 명시적이고 파라메트릭하게 제어하는 게 이제 핵심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조명 편집에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3D 그래픽스의 이제 전통적인 인버스 렌더링 방식이고 이는 이제 멀티플 캡처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지오메트리와 인트린직스를 복원하는 것인데 이것의 장점은 이 라이트 소스를 명시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싱글 이미지를 3D로 리커버리하는 것이 이제 일포즈드 프로블럼이라 이제 종종 결과가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접근은 최근 리라이팅 태스크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 디퓨전 베이스드 이미지 에디팅 방법인데 이것의 장점은 이제 강한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에디팅이 가능하지만 확률적인 특성과 이 텍스트 컨디셔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세밀하고 파라메트릭하게 컨트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리라이팅이 왜 어려운지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이제 라이트 트랜스포트의 이해입니다. 이제 씬에서 이제 라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지오메트리와 매테리얼, 라이트 특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 두 번째는 인트린식 인탱글먼트인데, 음, 이제 이미지의 인트린직이 이제 픽셀 단위에서 엮여 있기 때문에 조명만 딱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SDR 프로블럼인데, 이 씬에서의 이제 실제 조명 변화와 이제 카메라 파이프라인이 만드는 변화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리라이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음, 이제 데이터 센트릭 접근을 사용하는데 먼저 이제 리얼 데이터셋을 이제 라지 스케일로 얻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의 솔루션을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데 먼저 이제 라이트 소스를 켰을 때 발생하는 이제 복잡한 조명 변화를 담은 이제 리얼 페어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 장면에 물리기반 렌더링을 사용해 많은 수의 합성 페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때 라이트 소스를 여러 개 온오프해서 씬을 구성해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빛의 이제 선형성과 적절한 톤 매핑 전략을 사용해서 이제 라이트 소스의 인텐시티의 전체 범위에 대한 이미지 페어들을 합성합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이 피규어는 어떤 아키텍처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리얼 데이터셋과 이제 합성 데이터셋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얼 데이터셋을 먼저 보면 저자들은 이 리얼 데이터셋을 확보할 때 이제 시중에 있는 뭐 모바일 디바이스와 이제 트라이포드, 트리거링 장비로 600장의 페어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는 이제 같은 씬에서 유일한 물리적 변화는 이제 비지블 라이트 소스를 켜고 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 리얼 페어스에서 학습에 사용될 정보를 어떻게 뽑느냐면 먼저 오프 이미지를 앰비언트 일루미네이션인 IENV는 이제 IOF로 정의를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일단 이제 타겟 라이트가 켜진 ION과 타겟 라이트가 꺼진 IOF의 유일한 차이는 이제 타겟 라이트가 이 크고 꺼짐의 변화기 때문에 이 IOF는 이제 환경광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이 타겟 라이트가 미치는 영향만 계산하기 위해 이제 아이온과 아이온의 아이오프를 빼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음수 값들은 다 0으로 클리핑해서 처리합니다. 그 이후 이제 각 페어를 60배 증강해서 약 36K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이제 합성 데이터셋인데 먼저 20개의 이제 실내 3D 씬에서 출발하고 블렌더 기반 PBR로 렌더를 합니다. 그다음에 씬을 구성할 때 인텐시티와 컬러,
에어리어 사이즈 등 가상 라이트 파라미터를 세팅해 둔 뒤 이제 추가로 이제 플로어나 테이블, 쉘프와 같은 그럴듯한 위치에 라이트 소스를 추가해서 이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강도의 엔바이로먼트 맵을 적용해서 백그라운드 일루미네이션을 구성한 뒤 이제 학습에 사용할 이제 어, 라이, 라이트 컴포넌트인 아이 앰비언트와 아이 체인지를 이제 이때는 개별적으로 렌더링을 해둡니다. 이제 총 16K의 조합을 이제 36배 확장해서 약 600K로 구성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어, 아이 리라이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이제 리라이팅된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이제 리니어 RGB 이미지와 아이 앰비언트, 아이 체인지가 주어지면 이제 타겟 라이트 소스에 이제 인텐시티와 컬러, 앰비언트를 이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이제 이미지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제 타겟의 라이트 컬러를 바꿀 때 변경 계수인 C를 리니어 RGB 스페이스에 곱하는데 이때 변경 계수인 C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지널 라이트 RGB인 C5를 추정하고 이제 유저가 원하는 타겟 컬러 CT를 이용해서 이제 CT와 CO의 인버스를 요소별 곱을 해서 이제 변경 계수인 C를 계산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리라이팅된 이미지인 I 리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 간단하게 I 앰비언트에 이제 앰비언트 인텐시티를 곱하고 I 체인지에 이제 타겟 라이트 인텐시티를 곱한 것과 이제 타겟 컬러 개수를 곱한 것을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알파와 감마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이제 여러 개의 샘플을 만듭니다. 음. 이때 이제 생성한 리라이트 이미지를 바로 학습에 쓸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앞서 이제 어, I 앰비언트나 I 체인지를 이제 더하고 곱하고 한 것은 이제 빛의 서용성을 활용하기 위한 이제 리니어 이제 컬러 스페이스에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디퓨전 모델과의 이제 학습 분포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톤 매핑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제 세퍼레이트와 투게더 이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먼저 세퍼레이트 톤 매핑은 간단하게 그냥 각각의 리라이팅된 이미지를 톤 매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측의 이 숫자는 이 우측 위의 숫자는 이 타겟 라이트의 인텐시티 강도인데 이 첫 번째 로를 보면 타겟 인텐시티의 강도를 높임에도 어, 광원은 더 밝아진 것처럼 안 보이고 오히려 앰비언트만 어두워지는 이런 시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이제 타겟 라이트가 레인지를 지배하는 경우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미지에서 타겟 라이트가 제일 밝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제일 밝은 것을 기준으로 이제 주변을 이제 톤 매핑하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투게더 톤 매핑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같은 시퀀스에 대해 이제 알파와 감마를 경험적으로 샘플링해서 하나의 리라이팅 이미지를 만든 뒤 이 익스포셔를 계산해서 전체 시퀀스에 적용해서 톤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아래 그림처럼 세퍼레이트는 이제 타겟 라이트를 꺼도 이제 주변이 잘 안 어두워지는데 투게더 톤 매핑을 하면은 타겟 라이트가 꺼졌을 때 주변 앰비언트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게더 톤 매핑 전략은 인텐시티의 변화가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학습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인퍼런스 시에 유저가 주는 인풋 이미지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이제 익스포저를 사용해 캡처되고 또 세퍼레이트로 톤 매핑된다고 예상합니다. 또한 이제 저자들은 아웃풋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톤 맵할지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톤 맵도 컨디셔닝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컨디션을 어떻게 주입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먼저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XL을 파인 튜닝하였고 이제 컨디셔닝은 다음처럼 이제 스페이셜 컨디션과 글로벌 컨디션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스페이셜 컨디션은 총 3개가 사용되는데, 먼저 인풋 이미지와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자동 추출한 마스크와 인풋 이미지에서 자동 추출한 뎁스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는 VA로 인코딩이 되고, 음, 여기서 3개의 컨디션은 이미지 레이터 차원으로 리사이즈 되고, 채널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일치시킨 뒤에 노이즈에 컨캣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컨디션은 앰비언트 라이트 체인지 스칼라와 톤 매핑 바이너리 스칼라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톤 매핑 바이너리 스칼라는 단순히 그냥 세퍼레이트로 할 건지 투게더로 할 건지를 이제 컨디셔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그냥 스칼라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디퓨전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프리의 피처로 인코딩 후 MMP를 거쳐서 크로스 언텐션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이제 피처 인코딩은 어, 2D나 3D 같은 저차원의 데이터를 사인 코사인 함수로 이제 고차원으로 매핑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구현 디테일입니다. 먼저 스텝스는 4만 5천으로 했고,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5승, 배치는 128, 레졸루션은 1024 바이 1024, 트레이닝 타임은 64개의 V4 TPU로 약 12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이제 인퍼런스 타임은 하나의 V4 TPU로 15 디노이징 스텝 기준으로 약 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 이벨리에이션 셋업인데, 먼저 정량적 평가는 음, 이제 리얼과 합성 데이터를 혼합한 페어드 데이터셋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제 리얼 데이터 이벨루에이션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200 페어를 이제 60배 증강해서 사용하고, 이제 합성 데이터 이벨루에이션은 마찬가지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두 개의 씬에서 렌더링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정확한 수치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는 이제 IIW 데이터셋에서 100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제 매트릭은 PSNR, SSIM을 사용하는데, 이때 PSNR은 픽셀 간의 차이, 이제 픽셀 간의 차이를 이제 품질로 평가하는 지표이고, SSIM은 이제 구조적 유사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유저 스터디 또한 진행하였는데, 100명의 유저에 대해 3,200개의 앤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토핑 컨디션은 따로 언급이 없을 경우 투게더가 디폴트로 진행됩니다. 이 테이블은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진행한 건데, 이 저자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추가 연구를 위한 인사이트를 위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로우를 보면은 리얼과 이제 합성 데이터 두 도메인의 데이터를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합성 데이터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모든 지표가 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제 리얼 이미지에 잘 일반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합성 데이터에는 없는 이제 복잡한 지오메트리와 텍스처, 카메라 아티팩트의 부재와 같은 이제 스타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이 음, 이제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사용한 것과 이 실제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이 데이터셋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정작 수치는 그렇게 차이가 눈에 띄게 없습니다. 이제 이유는 로컬 섀도우나 스페큘러 리플렉션처럼 작지만 시각적으로 중요한 조명 변화를 반영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성적 평가 또한 같이 진행하였는데, 음, 먼저 가운데 이제 캡처드 온리가 이제 실제 리얼 데이터만 사용했을 경우고, 네 번째가 리얼과 이제 합성 데이터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인데, 이때 결과를 보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는 이 타깃 라이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니터의 노란색 박스의 모니터의 영향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빨간 박스에 코드 아래 그림자도 잘 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믹스드 경우에는
이 노란색 박스에 이제 모니터에 이제 라이트가 잘 반영된 거 볼 수 있고, 또한 이 우측 빨간 박스에 아래 이제 그림자가 잘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합성 데이터의 역할은 이런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모델들과 이제 평가를 진행한 건데, 이제 연구 당시 기준으로 싱글 이미지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은 이 논문 연구 당시 최초이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다음 4개 모델에 대해 바이너리 작업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이너리는 그냥 조명을 끄고 켜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옴니젠과 RGB2X, 스크리블 라이트, IC 라이트 이 4개 모델에 대해 진행하였고, 이제 유저 스터디는 이제 이제 유저에게 인풋 이미지와 이제 온오프할 타겟 라이트 소스, 그다음에 그 타겟 라이트 소스를 온오프한 결과들을 주고 이제 어떤 것이 제일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테이블을 보면은 이 저자들의 방법이 전부 다른 모델들에 비해 수치가 높고 또한 유저 스터디의 승률도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성적 평가도 함께 진행하는데 음, 이제 맨 왼쪽에 인풋 이미지에 이 초록색 박스가 이제 타겟 라이트 소스고 이 옴니젠의 경우는 타겟 라이트 소스가 이제 켜지지 않기도 했고 이 가운데 위쪽에 이 전등이 이제 변화되는 등 이제 로컬 지오메트리 체인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로컬 지오메트리 체인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세 개의 모델들 같은 경우는 타겟 라이트 소스는 켜지긴 했지만 이제 의도치 않은 앰비언트 컬러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저자들의 방법은 타겟 라이트 소스도 켜지고 주변 앰비언트도 잘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저자들은 추가적인 이제 정성적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때 세 가지의 성공과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 라이트 소스에 대한 케이스고 이는 이 피규어 A와 B를 보면은 음, 먼저 타겟 라이트 소스는 이 캔들인데 어, 이 캔들을 켰을 때는 이 캔들 위쪽에 이제 불이 나타나야 하는데 마치 튜브 라이트처럼 취급돼서 켜진 것이 이제 문제이고 이는 학습에서 이런 조명의 타입이 적어가지고 나타나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바이어스가 이 조명을 킬 때 말고 끌 때는 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규어 C와 D를 보면은 타겟 라이트 소스는 이제 페이퍼 랜턴, 이 우측 상단의 페이퍼 랜턴이고 이 페이퍼 랜턴은 이제 학습할 때 음, 많이 없던 조명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조명도 잘 꺼지고 이제 고양이의 등 쪽과 이 철 쪽에 조명이 변화되는 걸 잘 반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리플렉션인데 음, 케이스 AB를 다시 보면은 이제 거울 뒤에 이제 거울에 반사된 이제 타겟 라이트 소스도 이제 문제없이 온오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만화 같은 그림체에서 표현된 이제 조명에 대해서도 이제 온오프도 되고 이제 컬러 변화도 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퍼스펙티브 페일러스인데 이제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가 이제 인도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원근감이 복잡한 아웃도어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우측으로 할수록 이제 이 타겟 라이트 소스의 이 인텐시티가 이제 낮아지게 했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어, 앞에 있는 조명은 이제 꺼지고 이제 뒤에 있는 조명은 사라져 버리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리미테이션스인데 이제 앞서 피규어에서 봤던 것처럼 한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데이터셋 바이어스입니다. 이제 다양성이 낮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했기 때문에 조명 타입에서 이제 바이어스를 가집니다. 저자들은 이제 언페어드 파인 튜닝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바이어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 리얼 데이터를 수집할 때 단순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캡처 후 캘리브레이션한 기반이라서 데이터는 쉽게 모을 수 있지만 어, 물리적 단위로 정밀하게 리라이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네 개의 컨트리뷰션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디퓨전 베이스드 메서드로 세밀한 라이트 소스 컨트롤을 했다이고 먼저 두 번째는 이제 빛의 선형성과 합성 3D 데이터를 사용해 고퀄리티의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이를 학습해서 이제 복잡하고 제어된 조명 변화를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모델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피지컬리 베이스드 데이터로 이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하면 어, 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라이트 컨트롤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적인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테크닉과 이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물리 기반 이미지 에디팅의 유망한 방향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